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8월 16일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과 합당하지 않겠다, 합당 결렬 선언을 했습니다. 지지층 확대 없이는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합당을 위한 합당, 작은 정당 하나 없애는 식의 통합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도 또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그 배경을 밝혔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의 이번 결정은 약속을 깼다라고 하는 정치적 비난을 감수하고 가는 것이죠. 지난 4.7 재보선 과정에서 아무 조건 없이 합당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뒤집은 셈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결정으로 가장 큰 정치적 피해를 입게 된 사람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같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계속 윤석열 후보 캠프 측과 갈등을 빚으면서 대체 이 갈등의 중재자이냐 아니면 갈등을 증폭시키는 사람이냐, 대체 이준석 대표가 누구와 싸우는 것이냐, 이런 비난을 참 많이 받았었는데 이 합당이 무산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준석 리더십이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합당 결렬을 공식 선언한 이후에 그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기자들 이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대선 출마에 대한 생각은 있는지, 출마할 때 당원 개정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었는데 이렇게 답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따로 말씀드릴 시간을 갖겠다. 우선 지금까지 혼란스러웠던 당을 먼저 추스리고 당원 또 지지자분들과 함께 논의해서 길을 찾겠다. 즉답은 피했습니다. 그렇지만 독자적인 대선 출마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또 다른 질문. 대선 전에는 야권에서 단일 후보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나? 라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정권 교체를 바라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원하는 합리적인 중도층을 대변하고자 한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이 오늘 그 공식 입장을 밝히는 데 있어서도 최종 목표는 정권 교체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가장 큰 어떤 목표로 생각하고 또 이분이 정권 교체에 대한 의지는 계속 밝혀왔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대선 국면에서 후보 단일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기대는 해봅니다. 자, 또 이런 질문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어떤 면모 때문에 합당이 결렬됐나? 자, 이렇게 답합니다. 지금 제1야당만으로는 정권 교체가 힘들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인 개혁을 바라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는 중도층이 아주 많이 계신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그분들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정책화하고 설득하고 또 정당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에 대한 우려감이 합당에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문했습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 당내 갈등이라는 것이 당 밖에서 영향력을 미치기는 힘들다. 당내에서 갈등을 잘 해결하기를 바란다. 윤 전 총장을 포함한 제1야당의 대선 후보분들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야권의 구성원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국민의당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이게 중요하죠.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겠다. 그 역할이 만약에 야권 분열의 어떤 단초가 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는 단일화의 힘을 보태지 않을까? 글쎄요, 너무 낙관적 기대일진 모르겠지만 본인 욕심만 부릴 수 있는 상황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또 이런 질문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사전에 이야기 나눈 게 있나? 따로 말씀드린 적은 없다. 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본 적은 있는 것 같다.
운외창천이라는 말 아실 거다. 어두운 구름 밖으로 나오면 맑은 하늘이 보인다. 지금 코로나19라는 어두운 하늘에 대한민국 전체가 갇혀 있고 국민들이 그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거기에 정치가 역할을 해야 한다. 절망을 만드는 정치가 아니라 희망을 만드는 정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전혀 지금 대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죠.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로 보이는데요. 자, 또 다른 질문입니다. 일각에서는 합당을 하겠다는 약속을 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제 약속은 정권 교체다.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합당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 그건 역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야권의 지지층을 넓힐 수 있는 그런 통합을 주장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그렇게 하기 힘들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낮아져서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약속을 깬 건 사실이죠. 그러나 정권 교체가 우선이기 때문에 합당을 위한 합당은 하지 않겠다.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은 아주 더 날선 이런 비판이었는데요. 자, 양준우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도한 지분 요구, 심지어 당명 변경과 같은 무리한 요구가 나왔으나 모두 양보하고 양해하는 자세로 임했다. 하나의 요구를 수용할 때마다 더 큰 요구들이 추가됐던 게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느 쪽이 통합에 더 절실했는지, 어느 쪽이 한 줌의 기득권을 더 고수했는지는 협상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께서 아실 것이다. 서울시장 재보선 때 정치적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다고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뒤집어버린 행동에 유감을 표한다. 국민의당과의 합당은 재보선 당시 안 대표가 먼저 제안한 내용이다라는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권 교체라는 공통의 목표를 두고 앞으로의 행보에는 함께할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협상 과정에서의 이견들은 다 구구절절 다 각자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안철수 대표로서도 이 약속을 뒤집어 버렸다라고 하는 이 정치적 비난은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결론에 이르기까지 아직까지 이준석 대표의 반응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보여준 이 이준석의 아주 갈등 유발 리더십, 이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도 그렇지만 그동안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보인 이 이준석 대표의 반응은 지극히 감정적이고 아주 빈정거림에 가까운 이런 반응들이 많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저는 패착이었다라고 보는 게, 자, 드루킹 사건 김경수 2심 판결 나왔을 때 이 국민의당은 그 문제 제기에 아주 총력을 기울였고 온 당이 매달렸습니다. 안철수 대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했었죠. 그 이전에 정진석 의원이라든가 국민의힘에서 먼저 스타트를 끊어서 시위할 때 안철수 대표가 그 현장에 갔었습니다. 야당으로서 같이 하는 모습을 보였고 굉장히 격려도 하고 함께 투쟁하자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안철수 대표가 1인 시위할 때 현장에 이준석 대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루킹 문제에 대해서 아예 외면해버렸죠. 이 드루킹 사건의 가장 큰 최대 피해자는 지난 대선 때 누가 뭐라 해도 안철수 대표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드루킹 사건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여론 조작, 대선 개입, 아주 여러 가지 이슈화 시킬 수 있었는데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큰 패착으로 여겨지고 지금 이렇게 합당이 깨져버리는데 아주 중요한 도화선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합당은 물 건너갔지만
정권 교체라는 대의에서 나중이라도 함께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